박재용입니다. 요즘에 요소수가 난리가 났는데요. 길에서 요소수 넣는 것만 봐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뭐 넣는 분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가격이 7,000원, 8,000원 하다가 10만원대였다가 조그만하게 그래도 좀 구입하셔서 적정한 가격에 요소수를 넣는 걸 모습을 봤을 때 사뭇 얼굴이 이렇게 웃음기 가득한 모습을 보고, 야, 이게 언제부터 요소수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희노애락이 바뀌는구나. 요소수 문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당장 급한 일은 아니지만 이제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의 지금 석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더더군다나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비싼 수업료는 전에도 냈고 그 전에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료 넓게 무려 1,800개가 넘으니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장난이 아니죠. 1,800개 정도의 중국 대외 의존도를 갖는 70~80%의 그러한 품목이 1,800개나 있다니 글쎄요, 50% 이상 되는 건 근 2,000개가 넘겠죠. 석탄 수급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중국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중국이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석탄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이 거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헝다 사태가 거기 일축을 하고 있죠. 중앙정부, 아니 지방정부는 지금 굉장한 힘든 형편에 있고 그와 더불어 석탄 문제가 우리도 요소수 없다. 중국의 결론입니다. 요소수 문제는 지금 중국과 굉장한 여러 가지 문제와 더불어서 반도체라는 이상한 현상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한국에게 삼성과 SK 하이닉스에게 기업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유출 자료를 요구했는데 바로 고객 명단입니다. 그런데 이 고객 명단의 가장 중요한 주 고객이 누굽니까? 바로 중국이겠죠. 그런데 아니 왜 요소수하고 지금 반도체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제가 엄밀히 얘기한다면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무기나 아니면은 우주 항공에 대한 굴기를 위해서 쓰고 있는 무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항공 우주, 그 다음에 더불어 전투기에 바로 한국의 핵심적인 요소를 하고 있는 하이테크놀로지의 그러한 반도체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한국이 그것을 지금 펼쳐놓고 미국에게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 자료에 해당되는 걸 제가 봤는데요. 26개 항목이 있고 거기에 굉장히 섬세한 까닥스러운 조건들에 해당되는 이야기거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거를 봤을 때 아, 중국이 지금 뭘 하고 있구나 금방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왕이 부장인데 제가 무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해당되는 전투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주 항공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설계 지휘하고 있는데 그것에 해당되는 1급 비밀을 미국이 지금 한국을 통해서 다 알게 되어 있는 상황 안에서 아, 중국 왕이 부장이 생각할 때는 어떻겠습니다? 화가 나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자, 이게 일부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한국에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요소수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이거를 모를까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오래전부터 원자재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전적으로 내맡겨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리스트를 다 10년 전부터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현상입니다. 중국은 지금 석탄 문제 때문에 약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산시성에서 거의 대부분 석탄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분들이 호주와 관계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하지 못해서 지금 중국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호주에서 나오고 있는 그 석탄은 철광석에 해당되는 그러한 고급 철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하이테크에 해당되는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난방용으로 쓰고 있는 그냥 중질의 석탄은 중국 산시성에서 지금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여러 가지 양해도 있고 아니면은 중국 내부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나 그 다음에 지방 정부의 중국에 해당되는 탄소 배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시진핑 주석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석탄을 자체 생산하지 않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너무나 돈 풀기가 많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석탄 가격이 너무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석탄을 계속해서 태워가지고 전기를 만들기에는 너무나 힘든 까닭에 중지를 하고 난리가 났죠. 거기와 더불어 석탄에 해당되는 중국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수요도 지금 벅차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소수 우리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중국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한국 니네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고객 정보를 우리의 1급 비밀도 알려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석탄? 글쎄 요소수로 한번 좀 힘들어 봐.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지금 한국이 요소수 문제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구입하려는 많은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은 경유차, 건설 기계를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소수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과 더불어 많은 것들을 지금 노출하고 있는데요. 전 제가 봤을 때 이미 10월 초순에 이 문제는 다 예견돼 있었고 인도는 벌써 6달 전부터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뭘 하고 있었나요? 지금 정부는 친중 정부로 중국과 친하다는 정부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준비를 못했을까요? 또 값비싼 수업료는 6개월 전에도 냈고 또 2년 전에도 일본 때문에 그렇게 많이 냈는데 수업료를 값비싸게 냈으면 공부를 잘해야 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도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는 이상한 현상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과 아니면은 200만 지금 디젤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고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죠. 그리고 더더불어 지금 이 요소수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줄줄이 사탕입니다. 1800개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급한 게 마그네슘 같은 것도 마그네슘 인곳이죠. 이거는 100%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도 지금 중국에 절대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텅스텐 94%, 네오디움 연구자석 86%, 이 네오디움 연구자석과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83.5%, 이 수산화 나트륨 여기 보면은 이 리튬 이온인데 이 수산화 리튬 요거는 배터리 관련된 겁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또 한번 요소수와 같은 이런 자원을 무기화 삼아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칼을 겨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체 내에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이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눈치를 봐야 됩니다. 중국과 미국이라는 양 큰 형님들의 싸움에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외교부와 산자부 그리고 경제협력 파트 그 다음에 삼성, SK, 하이닉스 그리고 여러 가지 큰 대기업들과 같이 이것을 해결해 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다른 원자재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인내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또 값비싼 수업료를 또 내야 되겠죠. 지금 중국은 반도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반도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면서 10년간 칼을 갈겠다고 지금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지금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미중 가운데 우리가 껴있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부품 중 바로 제일 중요한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핵심 요소의 하이테크놀로지의 기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은 우리 옆에 큰 친구입니다. 또 어려운 하나의 힘 있는 친구고 어쩔 때는 저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협 상대입니다. 싫던 좋던 우리는 같이 더불어서 이 중국과 살아나가야 됩니다. 요소수 문제는 요소수 문제 한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석탄 수급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일본은 지금 경유의 비중이 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화학공장, 암모니아 공장이 굉장히 크게 있죠. 이 암모니아 공장에서 바로 이산화탄소 반응을 하면 요소수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2011년에 이미 요소수 관련된 큰 공장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해관계나 이익관계, 특히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접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요소수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또 국산화를 시켜서 또 요소수 공장을 지어야 될까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1700개, 1800개 해당되는 이 많은 품목들에 해당되는 공장을 매일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경제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맞지 않는 부분에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자원은 이제 경제는 바로 전쟁이고 자원 애교는 전쟁 외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한 번의 위기에 대한 기회를 찾아서 가야 됩니다. 위기에서 그 기자는 기회 기자이기도 하죠. 한국이 지금 요소수 문제로 어렵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조금 있으면 베이징이라는 올림픽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하는데 한국을 자극시킬까요? 중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소수 문제를 우리가 일부러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한테 내가 함부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알아서 처신하라. 이런 경우에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중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다. 그거는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진 일이다. 글쎄요. 조그맣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부러 하지 않고 했지 않지만은 알고는 있었고 더불어 우리는 당하고 있는 겁니다. 조그맣게나마 조금씩 그리고 외교 채널 안에서 다른 국가의 면밀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지 않는다면 요소수 문제와 같은 거는 또 터질 수 있고 이 요소수 문제에 해당되는 비축량은 앞으로 2달에서 석 달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국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한 수입 다변화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한다면 외교, 이제는 전쟁입니다. 자원 외교, 이것이 우리의 현 상황입니다. 이상 재영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